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또다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8%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고요. 그냥 이거 차트만 볼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언제 4월부터 이번에 4월부터. 오른 게 뭐 이게 좀 더 가면 두 배 나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반도체 가면 지수가. 좀 많이 저렇게도 가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한번 대세 사이클이 되고 거기에 이슈가 되고 거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ETF가 지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구독 서비스에 ETF를 한 코너로 강좌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시황도 중요하지만 ETF를 하셔야 돼요. ETF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하고는 이제 뭐 회사하고 상관없고 아무 상관 없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그 시기에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곳이라는 게 유행이라는 게 있고 첫 번째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 소부장을 한다. 그럼 반도체 소부장 중에 어떤 종목을 할 거예요? 장비가 먼저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소재가 하고 부품 간다 그리고 전공정이고 후공정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잘 찍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건 가는데 내 거 못 가고 있으면 너무 또 답답해.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데로 옮겨볼까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올라. 이거 주식투자 이게 해본 사람 다 이 말씀을 다 공감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종목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을 선별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엔비디아가 속한 ETF를 지난 전쟁 통해 샀어요. ETF를 엔비디아 비중이 좀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는 현금보단 나아. 그거 갖고 있으면 수익은 나는데 뭐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그렇게 빠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좀 멈춰져 있었잖아요. 인텔 올라가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멈춰 있는 동안 그냥 반도체 지수 ETF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반도체가 또 오늘은 또 보면 반도체 좀 쉬잖아요. 샌디스크 마이크론 쉬잖아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 5.7%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ETF는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편하죠.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오류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안전한 건 아니에요. ETF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기가 좀 힘들거나 또는 대세의 흐름에 내가 타고 싶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펀드의 일반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보다 ETF가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더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가 높다는 건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ETF는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도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보고 삼성전자 벌써 4% 넘게 가고 그러네요. 있고요. 지금 하이- 화면 보시면은 저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요. 와.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가 오르면 어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제 아주 모두 다 해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요. 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였어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위주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와. 당연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괜찮을 거고 뭐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반도체 이거 시가총액 상위 순위인데 반도체가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가면 꼭 따라다니는 동생들이 있죠. 네. 전력기기들. 네. 전력기기들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상승을 합니다. 이제 얘 두 개만 가고 나머지를 못 가는 현상이 되면은 이제 소외되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얘들이 가면은 그 다음에 전력기기야? 전력 에너지 봐야지. 그럼 에너지에 있는 재생에너지의 일부 종목들 또는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핵심 종목만 가다가 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지수가 멈춰서 그 다음에 종목 상승되고 와. 이런 흐름을 좀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디쯤에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도 아까 두 분도 나누시는 것 같던데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좋아 죽겠는데 이거 언제 팔아야 돼? 이거 요즘에 거래량 느는데 팔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 우리 좀 보시니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매도의 신호, 그러니까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이 나타나는지 뭐 윗꼬리에서 매물을 맞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네.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모두 다 요번에 올라오는 동안 맞췄습니까? 못 맞췄잖아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칠까 말까 하다가 타이핑을 하나 맨 밑에 하나 타이핑했는데 오늘 뉴스 텍스트에 오늘 SK증권에서 삼성전자 50만 원, SK는 3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냈습니다. 5300이요? 예.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믿고 할 거예요? 어떤 타겟 프라이스를 믿고 난 끝까지 가져갈 겁니까? 어떤 사람이 여태까지 잘 맞췄으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갈 겁니까? 그렇게 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되지 나는 여기는 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난 이제 잘라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왜 매도 신호라고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팔기 시작을 하면 팔아야 되는 거죠, 나도. 네. 특히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막 팔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아까 그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외국인들이 지금 왜 사느냐? 그렇게 팔다가 이들은 숫자와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이럴 거야 하고 사고 이러지 않아요. 숫자 나오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환율 떨어졌잖아요. 네. 환율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할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틀 동안 어마어마하게 샀죠. 근데 그런 역량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만 3조 원 샀다든가 뭐 그렇던데요. 네, 두 개 외국인들이. 예, 맞습니다. 어제 3조 원 샀습니다. 미쳤나 봐. 그 하루에 3조 원을 사. 이틀 동안 7.5조 원인가 매수했어요. 이틀 동안 와.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 뭐 텍스 들어가기도 전에 뭐 이런 얘기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이런 생각을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의 고정관념 뭐였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외국인들이 밑에서 쫙 사. 안 좋을 그렇죠. 때. 개인이 따라가. 그리고 기관들이 막 사. 그리고 네. 기관들이 막 올려. 외국인 기관이. 그러다 어느 순간쯤 되면 기관들이 막 액티브가 움직여서 막 올려서 마지막에 개인들이 막 사서 개인들이 사면 상투야. 이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개미가 먼저 샀어. 개인들이 다 사가지고 개인들이 수익 다 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또 많이 올라오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 부분도 뭐 매일매일 어제도 제가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매일매일 데일리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 올랐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있죠. 어제 우리 장중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2%. 유가가 96달러까지 떨어졌고 이게 장중에 9달러 깨졌었습니다. 네. 그랬다 96달러까지 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MD가 호시적 발표하면서 18.6%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나스닥 2%는 미국장 치고 많이 올랐네, 그죠? 미국은 많이 네네. 오른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그 정도면 미국은 만족해야죠. S&P 500도 지금 1.46% 얘네들은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순서 상관없이. 어제 굉장히 많이 화제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지난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여러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수가 S&P 500보다 높을 거나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아 예전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지수 자체가 높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저께 이걸 돌렸더라고요.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S&P 500. 예. 이 점선이 S&P 500이에요. 숫자. QE가 그 분기점이었죠. 예.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지수 자체 절대 지수입니다. 이건 네네. 시총이 아니고요. 절대 지수 자체가 우리 코스피가 S&P 500 위에 있을 때가 과거에 10년 동안 있었다가 또 한 10년 동안 없다가 또 10년 동안 위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S&P 500이 6천 가는 동안 우리 2천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격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이 지수 자체는요. 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냐 S&P보다 더 클 수가 있냐 그게 아니고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절대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가총액 S&P 500이 66조 달러입니다. 우리 이제 4조 달러고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올라 4조 달러예요. 제가 왜 중간에 이 설명을 좀 드리냐면요. 지금 좀 전에 지금 정프로님이 S&P 500이 이렇게 빨리 그냥 가도 뭐 되겠죠.
S&P 500이 뭐 1% 2%씩 이렇게 오르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 60조 달러니까요. 거기 1%랑 우리 1%랑 뭐 차원이 다르니까. 네. 그건 좀 상당히 다른 거다.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포인트만 딱 그냥 비교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네. 10년 동안 그 밑에서 헤매고 있다가 네, 제꼈어요. 진짜 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5.77% 올라서 또 지수를 또 같이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실망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이 왜 생겼습니까? 이거 미중 정상회담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타결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이제 무력 이제 전쟁은 끝났어. 자기네들이 막 발표해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란에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니네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우리는 종전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4일부터 15일이니까 다음 주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 미중 협상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곧바로 5월 20일. 네, 21일인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저는 어제 한 3에서 4% 정도 왜냐하면 어제 EWI가 6%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그 정도 생각을 좀 했어요. 아침에 2.2% 시작을 해서 한 4% 정도 뭘 생각했는데 뭐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4.4%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애플 어제 요 설명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파운드리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되면 파운드리 얘기가 더 많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4.4% 올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어제 3조 원 샀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단일 종목만 3조 원 예. 샀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10%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침에 SK하이닉스가 좀 약했어요. 지금 상승 폭은 먼저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어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어제 비차익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좀 차익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외에 그럼 뭘 샀냐로 보면은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주사나 증권주 이쪽을 좀 많이 샀어요. 잘 보시면 삼성물산,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SKL전자, 한국금융주주, 키움증권 이렇게 SK에 SK 스퀘어예요. 뭐 어떤 거요? 그 SK 이건 SK입니다. 지주사 그냥 SK. SK 지주. SK 스퀘어도 많이 올랐죠. 예. 그건 그냥 SK요. 그거 갖고 계세요? 그러면 뭐 대박인데 그거. 정프로님이 질문할 때는 갖고 있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네. 왜 이제 어쨌든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거나 네. 삼성전자를 사고 맞습니다. 싶은데 이게 너무 차 있으니까 네, SK 이 네. 밑에 있는 친구를 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SK 스퀘어가 지주사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주사하고 반도체로 사면서 그러면서 올랐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화려한 하루였지만 이게 이제 일봉이었고요. 저는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보자면 1차, 2차, 3차 상승을 끝나고 조정을 보이고 지금 랠리는 다른 랠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림 기분 좋으니까 이거 삼성전자 주봉이고요. 그냥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SK 하이닉스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분위기 그러니까 지수 자체로는 그랬지만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해피하지 않았어요. 그치? 이쪽으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왜 그랬냐면요. 이틀 동안 지수 자체가 월요일 날 5%, 수요일 어제 6%,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12% 오른 겁니다. 네. 거의 12% 지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틀간 7조 5천억 수매수했습니다. 이틀간. 그리고 환율도 떨어졌어요. 모든 게 지금 해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200개고 하락 종목이 679개였습니다. 하락 종목이.
그리고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였잖아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426개, 하락 종목이 1200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3배 이상 많았어요. 양시장 다. 모두 다 합쳐서. 그래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투톱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탁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나머지의 중소형 종목이나 그리고 테마 종목이나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가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제 약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삼성전자나 이쪽에서 수급을 빨아들인다. 우리 여의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수급이 막 몰려가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팔면서 정리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지금의 예, 삼성전자의 수급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팔면서 들어오는 그런 수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개인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좀 개별 종목에서 이거 이 지수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 거 왜 못 올라가 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에 그동안에 움직였던 액티브 자금들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은 해석을 좀 해드려야겠죠. 올 이동평선 위에서 올라가다가 막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면 계속 가지 못합니다. 이거 아주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틀 급등했으니까 오늘 마이너스 1% 나도 굉장히 훌륭한 장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엄청 세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삼성전자 6.7이네요.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거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수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그러면 어제처럼 이렇게 나머지 하락한 종목이 바톤 투치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만 오르고 종목은 못 오르는 그런 시장에서 이게 만약에 지수가 뭐 단기 급등하면 좀 조정을 보일 건데 그러면서 다시 종목 순환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못 가지고 있는 건 얘들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은 지금 현실적인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답은 뭐냐면 그동안의 주도 섹터 내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는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들은 자기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환매 된다고 해서 내 차례가 온다.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계속 이 주도 섹터 안에서만 순환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미국과 이란 협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한다 그러고 백악관 브리핑에서요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선언을 했어요. 네. 자기들 맘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 뭐 MOU 한 장짜리 원 페이지짜리의 MOU가 있는데 그게 이란의 핵농축 중단과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을 담았는데 서로 합의가 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니네 언론 플레이하는 거잖아. 우리가 합의도 안 했는데 니들이 발표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 처음 했었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이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이유는 이란 혁명 수비대 발표입니다. 이거 이란의 대통령이나 외무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공격 위협 종식과 새 절차 마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이 제안한 종전 양해 각서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주요 인사들은 현재 정상회담 아젠다를 조율 중이겠죠. 근데 어제 그리고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보도 중에 하나가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국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란 외무장관이.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중국이 뭔가 컨트롤 해주면 뭐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 방문 전에 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진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임박해서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사실은 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중국이 중요한 거지. 중국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중국이 생기니까 이란 니네는 잠깐 뒤로 가 있어봐. 딱 그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지만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에 뭐 예상치 못하게 서로 얼굴 붉힐 것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원하는 게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시장은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일단 일주일 동안은 이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뭐 전반적으로 또 뭐 반도체 막 오르고 AI 관련주 오르니까 주로 다 뉴스가 AI 관련주 뉴스예요.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 있는 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짐 크레이머 근데 이분은 그냥 뭐 방송에 그때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이분 얘기하는 워딩을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 저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AI 경제 5단계 케이크라고 하는 젠슨 왕의 발언을 가지고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지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젠슨 왕 CEO가 앞으로 생성해서 추론으로 가고 추론해서 에이전트로 가고 그다음에 피지컬로 간다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젠슨왕 CEO가 요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5단계로 AI가 이제 확장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5단계를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서부터 데이터 센터, 반도체,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그림 모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때 수의 기업까지 다 써놨어요. 이 젠슨왕이 얘기한 거예요. 네. 이 단계별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하고 칩 막 활성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매뉴팩처리로 가고 이렇게 점차로 가면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던 거에서 조금 쉬어가고 그 다음에 일로 가고 여기 좀 쉬어가고 일로 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부터 미리 저 위에 있는 거 사가지고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흐름이 그렇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우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이미 연초에 작년 말에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보여줬어요. 이거 여러분께 한 두세 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시절이 있어요. 쭉 있습니다. 그리고 칩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요. 몇 개월 전에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피지컬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좋고 여기서 그냥 계속 주거리 바꿔가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도인 거예요. 돌고 있는 거고. 가끔 가다가 여기로 갔다가 아직 아닌가 봐. 그리고 여기로 오고. 갔다가 아직 아닌가 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안 좋은 쪽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의료 AI,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이쪽 지금 안 좋죠. 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가겠죠. 일로 가겠죠. 그걸 지금 젠슨왕 CEO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짐 크레이머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급의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요, 왜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이요? 인터넷 기술혁명 사이클을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수급이 그쪽에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오늘 한번 더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관련된 기술 관련된 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코닝 이거 지난번에 뉴스 나온 건데 어제 또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통신들이 어저께 또 막 떴어요. 떴었는데 광통신 업체 코닝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서 AI 인프라 계약 체결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은 구글 클라우드에 5년간 2천억 달러의 지출 약정을 했다. 2027년 내년부터 본격 집행할 것이고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전체 잔고의 한 40% 수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장기 계약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요즘에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K증권에서 삼성전자 50만 원은 이제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크릿컬이 아니다. 그냥 구조적 성장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STOP로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PBR로 보통 목표 주가 산출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지 말자. PER로 하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PER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조 나오면 10배 하면은 3천 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는 다 싸그리 무시하는 건 그냥 다른 데도 있죠. 다른 데도 다 가치 평가를 하긴 해야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그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300조 나오면 3,000조인 거고 네네. 지금 1조 달러 됐으니까 1,500조지 않습니까? 그냥 대략. 그러니까 1,500조니까 3,000조 되려면 더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5만 6만 원이니까 50만 원 딱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이제 시장이 막 좋았다가 막 빠졌다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은 되게 웃겨요. 좋을 때는 이게 막 5천억, 1,000억씩 보는 중소형주가 네. 그렇게 나요. 그렇게 이게 나다가 한 2, 3년 동안은 적자야 또 맨날. 그래서 주가가 막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우상향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 5천 원, 만 원짜리 지금 10만 원, 20만 원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올라가다가 뭐 3-4배 가다가 반토막 나고 또 3-4배 가다가 반토막 저점은 높였지만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부품 장비도 그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나?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증산을 얼마나 꾸준히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들의 이제 실적 그렇죠. 결정되는 거니까요. 근데 증설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나라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고요. 중국이 저가 공세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TV와 가전 철수했다라는 보도가 모니터웨어로 나왔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장기간 이어진 수익성 악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물량 공세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중국 내 삼성전자 세트법인 판매가 2015년 매출이 11조 원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2.7조 원으로 지금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내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기업은 유지한다라는 어떻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수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구글의 TPU와 메타의 자체 칩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왜 요즘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더 인텔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텔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텔이나 삼성전자의 기회가 생기면서 인텔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또는 좀 더 가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 격차가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빠지면은 분명히 뉴스 나올 거예요. 여전히 기술 격차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요번에 메모리는 이제 전략 자산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2028년까지 공급이 수요의 6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뉴스가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애플의 고사양 반도체 위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한 게 아니고요. 외사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왜 이게 부각이 되냐면은 대만의 언론에서는요. 당연히 싫겠죠. 그렇죠. 왜 싫을까요? 지금 TSMC의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애플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전체 시가총액 50% 이상이 TSMC예요. 대만 경제에 TSMC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대만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TSMC와 대만은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다. 우호적인 관계다. 그리고 TSMC의 기술력, 파운드리 기술력은 삼성이나 인텔이 못 따라온다. 그래서 애플 수주 뺏길 가능성은 낮다. 만일에 지정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애플이 만약에 공급망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인텔이나 삼성에 맡기더라도 그 물량은 아주 소량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만 원래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애플의 이 담당자들이 미국의 테일러 공장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메모리를 지금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램과 낸드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애플에 보장하는 조건으로
파운드리 계약을 따내는 번들 형태의 거래를 요번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땐 굴뚝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빅딜이죠, 빅딜.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네. 수도 이건 되게 큰 뉴스입니다. 네, 삼성전자에는. 네. 그래서 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10번부터 이 뒤에는 이제 시황 그 자체보다는 그 시황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틀 동안 11%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오늘 폭등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럴 수도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면 좋겠지만 있는 거에서 관리를 좀 하시면서 그 동안에 그리고 몇 개 어저께 하루 좀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좀 조정을 보였던 삼성전자 뜨는 동안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게 뭔가 내 거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어야 없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기대감이 더 있는 거지 실망감이 더 있는 게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부터는 그냥 우리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0번 건 뭐냐면 이게 키움증권의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장표를요. 뭐예요, 저게? 이거 그냥 ROE를 그냥 가끔 가다가 뭐 이게 ROE 뭐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써왔습니다. 칸이 있어서 ROE 구하는 공식이고요. 요거는 우리 MSCI 한국 지수에서 선행 EPS 증가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EPS 증가율이 2월에는 135% 증가 예상했다는 거예요. 계속. 예. 3월은 177%에서 4월이 233%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EPS 증가율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15, 21, 24, 일본은 10, 7, 6, 독일은 16, 8, 5. 얘는 줄죠. 네. 이걸 표로 보면 확실히 합니다. 이거거든요. 전 세계고요. 전 세계 이 회장만 볼게요. 4월 달 거만. EPS 올해 선행 12개월 선행해서 12개월 포워드로 EPS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를 이 애널리스트들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퀀트 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는 24.6%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선진국 26.6%, 신흥국이 45.6%, 독일은 더 줄어서 4.8, 일본은 5.5, 미국은 24.1인데 한국은 234.8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가는 거 인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이걸 보면 아이, 돈 버는 속도가 저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비교가 올라가야 안 되는 돼, 거네. 비교가 안 돼. 네. 올라가야 되는 거네. 근데 우리가 못 오르는 이유를 또 하나 든 게 뭐였죠? 우리는 저평가에 한 게 ROE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ROE 여기 써온 겁니다. ROE인데 우리가 25.5%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국을 넘어선 게 아마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고요. 저 상법 개정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그렇죠. 그때쯤 되면서 그리고 요게 이 두 번째 21위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ROE가 이만큼 또 올라서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거버넌스 개혁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돈 쌓아두지 말고 주주들한테 환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ROE가 올라가고 ROE가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익도 당연히 이익이 또 늘어나는 게 더 큰 이익 거고. 늘어나는 게 이익 늘어나는데 크고요. 네. 분모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골든 크로스 났다는 거, 이거 골든 크로스 났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그 초년기에 2000년도에서 2010년 요 사이에 막 거래할 때는요 S&P 500이랑 전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험 방송을. 네. 시험 방송을 매일 하고 있었는데 그냥 S&P 500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1000에서 왔다 갔다 1200이다 뭐 1000이다 맨날 그랬거든요. 네. 비슷하게. 그랬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튼 그냥 절대 수치이지만 그냥 수치지만 시총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냥 기분 좋은 뉴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네. 어떤 시절에 우리가 참 좋았나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85년. 근데 저 때는 삼저 호황이었었고 맞아요. 지금은 사실 88년도에 1988년도에 1000포인트 처음 갔을 때. 고환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예. 체질 개선 자체가 많이 된 거라고 그죠, 봐야죠. 그죠. 네.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있잖아요. 네, 5월 네, 22일부터 판매한답니다. 은행하고 증권사 25곳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20%까지 손실 우선 부담 전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20% 나도 나는 0%인 거예요. 손실은. 근데 이게 저래도 되나 근데? 이게 저거잖아요. 후순위 선순위 거잖아요. 아, 예. 우리 PFA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먼저 손해 보는 사람, 나중에 손해 보는 사람. 그거인 거고요. 그거 뭐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배당소득 9% 분리가세 엄청 좋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만큼 뭔가 제약이 있겠죠. 네. 그렇죠. 1인당 7천만 원까지고요. 5년 동안 환매 금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나는 이 수익을 위해서 끌고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돈이 좀 묶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돈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세무사 분하고 얘기를 해볼 때 궁금한 게 여기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거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매년 하는 거지 그 얘기는 안 매년 하더라고요. 7천씩 되는 건지 아니 네, 한 그 번에 얘기를 안 7천.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본이지만 네. 이런 걸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매년 7천만 원 투자하고 내년에도 7천만 원 되는지 아, 그런 거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네요. 또 그것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분이 이것 때문에 어제 반도체가 또 올랐다는 얘기를 해요. 월가에서는요. AI 거품론은 아니다. 전력, 컴퓨팅 파워, 메모리, 인프라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거는 예전에 철도, 고속도로의 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100년에 한 번 올 투자기다. 전부 다들 또 미국에서만 10조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투자 기회다. 이쪽은 AI 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은 상황인 거고 하드웨어 쪽이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SK증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해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유가 이거예요. AI 성장과 연동한 구조적 성장으로 시크리컬에서 탈피한 밸류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텍스트는 다 말씀드렸고요. 네.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왔는데 아침 방송이라서 좀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자,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AI 기술 혁신에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시기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하려고 하는 거는 제조업의 부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산업재하고 하드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되게 힘듭니다. 그쪽에서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기업을 바라봐야지 전체가 윗단이 이런 상황인데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향후에 뭐가 나올 거고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전체 흐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얘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시면서 기업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으셨구나. 삼성전자 8% 오르네요. 아 그래요? 이거 마무리 짓기 전에 그 지금 맥장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예, 박사님이. 예. 삼성전자 8%, SK하이닉스 5%, SK 6%. 스퀘어, 네. 스퀘어도 한 5% 넘게. 예, 그러고 현대차도 오늘 많이 오르네요. 현대차도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네. 뭐 당연히 저 변압기 같이 따라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이 진짜 이게 뭐랄까 질적으로 좋아지려면요. 네. 현대차나 기아나 나머지 애들이 막 따라와 주면은 그러면 잘 안 빠져요 시장에. 그러면 안 빠져요. 근데 얘들이 다 마이너스면서 혼자 가면 이거는 좀 안 좋은 거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좀 시총 상위 종목이 다른 섹터 애들이 받쳐주면은 설령 얘들이 매우 먹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방산 빼고는 거의 뭐 다 가는 것 같네요. 방사는 뭐 저기 휴전업산 잘 된다. 네, 뭐 사실 그런가 봐요. 되게 웃기죠. 방산 실적 좋고 계속 그런데 그런 이벤트 때문에 뭐 뉴스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일시적인 거겠죠. 예, 일시적인 거죠.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요즘에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막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 개별 종목으로 개별로 따라가요 하나 하나씩. 네. 그런 현상이. 오늘 현대차 진짜 5% 오르네요. 네. 그 현대 오토모 오르고 현대차 오르면은 저기 따라 올라옵니다. 저기 그 뭐예요? 로봇. 아, 로봇. 네. 아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로봇 따라 올라오고요. 여기 보니까 재건도 오늘 좀 오르네. 재건. 네, 재건 네, 네. 오를 거고요. 원자력도 오늘 같이 갈 개연성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산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크게 안 좋은 친구들 거의 없고 다만 뭐 몇 개
방산이랑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도 이제 석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유 뭐 이쪽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나머지는 대체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 뭐죠? 그 캐시우드 네. 네, 돈나무 언니 이 언니가 그 웹에서 하는 세미나 웨비나라고 하는 모양이던데 네. 요거를 이제 우리 3프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아마 할 오,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3프로 이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네, 요거 incorporated 네. the 하시면 보실 수가 robotaxi 있습니다. opportunity. It's really the 뭐 autonomous 이사님 taxi 구독을 할 수도 network 있고 뭐 네. 그 저기 다른 분 for 구독할 수도 Tesla. 있지만 구독만 하시면 into the 캐시우드 models 웨비나는 볼 수 is 있다. 그렇습니다. the 네. unemployment 네, rate 전남원 for 언니. new 그래도 college graduates. 대단한 언니입니다. 뭐 한때 약간 좀 삐걱삐걱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네. 보통 분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강세장 혹은 이 IT 이쪽으로 좀 센 장이 올 때는 특히나 네.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의견도 한번 잘 청취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이고야 좋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리고 제 참 그 치킨 쏘기로 했잖아요. 아, 네네. 오늘입니다. 오늘. 아, 네, 너무 많이 오지 마시고. 아이고 제가 아니, 공지를 하셨어요? 그럼 했죠. 그 저 우리 더블밸류업 시간에 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저 여의도에 있는 어거스트 치킨, 저 색강역 쪽에 있는 거. 진짜 무섭다. 몇 분 모시.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오늘 비 올지도 모른대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진짜 나 치킨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분들만 오시고. 왜냐면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네. 가게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나는 한 2년 이상 치킨 못 먹었고 네. 치킨 오늘 안 먹으면 오늘 5월 17일 아니면 5월 7일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으면 그런 분들 아니면 내 진짜 80평생 치킨 한 번 먹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어르신분들 네, 이런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위치와 시간까지 공지가 됐다고 하니까요. 적당히 오세요. 적당히. 네, 알아서 여러분의 집단지성 믿습니다. 네,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뵐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왠지 내일 정프로님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네. 벌써 지금 반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어제부터 어마어마했겠습니다. 진짜 제가 네. 포장까지는 인정. 근데 그 포장도 한계가 있어요. 가게에서. 포장은 좀 포장. 인정입니다. 그래요? 네, 포장 대신 인정? 가게에도 이게 뭐 일부러 한 마리씩 낼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시면 그건 네. 조금 힘들다. 네. 아시겠죠? 네, 적당히 우리 서로 좋게 네. 적당한 선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아유, 오늘 저녁에 이제 치킨 드실 때 굉장히 좋은 마음들 갖고 이게 좀 든든한 마음, 이렇게 네. 든든한 마음을 갖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 어색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오세요. 자, 그러면은 더블 밸류업 이제 이어가야죠. 네. 우리 장우진 작가 또 그리고 빈센트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